김호수 검찰이 정권 방패막이로 나선 모습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기업들이 성남시에 후원금을 내고 특혜를 받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성남지청장이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이죠. 이것은 네이버, 두산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이재명 시장한테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사건입니다. 네이버, 두산 등은 6개 기업은 성남FC에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모두 16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FC는 형태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 사단법인 희망살림입니다. 자, 이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기부를 하고 이 희망살림이 다시 성남FC에다가 광고비를 낸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지금 돌아서 우회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에다가 40억을 기부했는데 희망살림에서는 1억을 중간에서 빼먹고 39억을 성남FC에 전달한 것입니다. 자, 40억을 줬는데 39억, 1억이 빠져나갔고 또 직접 주지 않고 희망살림 통해서 이렇게 FC 통해서 성남시로 들어가도록 몇 단계를 거친 거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유용하거나 비자금을 만들려는 무슨 뭔가 구린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희망살림과 성남FC를 통했던 것은 희망살림, 성남FC 모두 둘 다 형태로는 민간입니다. 직접 성남시의 지휘 통제, 관리 감독을 받지만은 형태로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성남시 의회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실제 기업들이 돈을 줬던 성남FC하고 성남시 산하의 체육단체들하고 수십억 원의 자금 거래가 있고 이 체육단체들에서 현금이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성남FC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성남시 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자료를 내놓았는데 우리는 민간이라서 줄 의무가 없다라고 개기 거는 것입니다. 자,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 같은 자금 흐름에 대해서 2018년에 야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성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작년 9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발인은 이번에는 경찰이 아닌 성남지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대 다시 해달라.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해당 검사가 성남경찰로부터 자료를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책임자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입니다. 이번에 사표 냈던 분이죠. 이 사람이 검찰 수사 기록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재수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라고 성남지청장한테 박은정 지청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뭉갰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기록을 검토한다라는 이유로 완전히 뭉갰습니다. 그 기록 전부 다 가져와라. 이게 지금 28권 5천 쪽에 이르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전부 다 자기가 쌓아놓고 내가 직접 보겠다라고 지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지청장은 일선 수사검사한테 간략한 요약보고만 받습니다. 요약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라라고 지휘를 내립니다.
지침이나 지휘를 내리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몽땅 가져와라 내가 다시 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뭉개겠다라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김호수 검찰총장도 개입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남지청 박하영 검사가 자금 흐름을 보다가 그에게 뭉칫돈이 흘러간 것들과 관련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금 추적에 나선 게 작년 6, 7월쯤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검한테 요청했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자금 흐름을 분석해 주십시오. 자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대검에 요청했더니 대검은 하라는 자료 요청은 안 않고 이것을 김호수 총장한테 직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그 다음에 박은정 성남지청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FIU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거 좀 다시 좀 검토해라. 재검토해라 라고 지금 한 건데 이 말은 총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하지 마라 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큰 백이 든든한 백이 생겼다 믿고 지금까지 지침이나 지휘를 하지 않고 계속 개겼던 겁니다. 뭉갰던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터지니까 김호수 총장은 뒤늦게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문제가 커져서 동료 수사관들 검사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내부 통신망에 댓글 달고 지도부를 성토하고 이러게 됐습니다. 자,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는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또 고발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수상하게 돌아가니까 대검에서는 재수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김호수 총장이 재수사해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수원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입니다. 이 신성식 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학 직속 후배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KBS한테 줘가지고 KBS가 오보를 만들게 한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친정권 성향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성식 수원지검장한테 조사해라고 맡긴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박범계 법무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보안 수사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안다. 수사 방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이렇게 모두 다 친정권 일색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실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지는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거짓의 벽을 하나씩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분명히 전모가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이버가 왜 직접 하지 않고 우회 기부 방식을 택했는지, 그리고 성남FC하고 성남시 산하의 체육단체들하고 수십억의 자금 거래가 되고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왜 그랬는지,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내지는 자금 유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정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자, 지금의 검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것이 제대로 밝혀질지 여러분 모두가 다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고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